진실한 사랑은 서로에게 엄청난 힘과 열정을 안겨다 준다. 그러나 사랑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의 값진 물건들도 모두 보잘것없게 느껴진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구차하게 여긴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아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비겁한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모든 위험과 압력을 극복하고 용기를 발휘하게 된다. 만약 꿈에 그리던 여자가 눈앞에 나타나면 남자는 즉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에 빠진 남자들은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리한 결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들은 때때로 자신의 삶을 망쳐버리는 무모한 사랑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주위의 시선이나 질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세상은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만이 존재하는 아름다운 낙원이다. 그러므로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성가신 파리와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사랑이 지나가고 나면 비로소 깨닫게 된다. 사랑이 자신에게 씌웠던 자욱한 안개의 의미와 잔인한 비극을. 남자는 자기의 특질과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노력한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의 내부에 깃들어 있는 또 하나의 본능이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항상 불행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불완전함이 불안과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이다.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려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목적이기도 하다. 이성을 유혹하고 싶다면 본능에 호소하라. 이성이 아니라 본능의 도움을 받는 것만이 진실하고 정열적인 사랑을 만든다. 이성적인 선택에 의해 결혼에 이르는 연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일이 결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나사가 빠진 기계처럼 위험하고 허술하다.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모래성처럼 허약하기 때문이다. 조건이 아니라 본능이 이끄는 감정에 충실한 사랑이야말로 힘든 인생을 견디게 하는 굳건한 성이 될 수 있다. 사랑을 할 때 감성은 이성보다 월등하게 작용한다. 대개의 경우 열렬한 사랑은 첫눈에 무르익는다. 이성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연령이다. 생리를 시작하는 나이에서 생리가 끝나는 나이에 이르는 연령층이다. 젊은 여자는 아름답지 않더라도 남자의 마음을 끌어당긴다. 그러나 나이 많은 여자는 미인이라고 하더라도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한다. 젊은 여성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는 수태에 적합한 시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성으로서의 매력은 잃어버리게 된다. 사랑은 수많은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슬픔과 환희, 고통과 즐거움, 천국과 지옥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슬픔에 잠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웅도 사랑의 슬픔만큼은 쉽게 억제하지 못한다. 영웅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승리를 포기하기도 한다. 사랑은 이 세상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한 것일까? 사랑은 넓게 생각하면 인류의 생존과 계승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사랑에 대한 의지는 바로 종족에 대한 의지이다. 사랑은 우리에게 안겨주는 감동만큼이나 숭고한 일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사랑은 환희와 고뇌를 동시에 선물한다. 강렬한 사랑은 두 사람의 사랑의 기준이 일치할 때 이루어진다. 그러나 서로의 이상형이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부족한 점을 메꾸어 완벽하게 만들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욕구는 사랑을 할 때 가장 확연하게 드러난다.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상대방을 정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성적인 조건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만나도 정열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상대방과 불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사랑은 이성보다는 감정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삶을 살아내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찬 삶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 되어 주었다. 사랑은 인간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으며, 과거에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지금 당신의 삶을 견디게 하는 것도 누군가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던가.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전 세대의 사랑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미래의 세대는 우리의 사랑에 의존하고 있다. 사랑의 가치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진지하고 열렬한 태도에 있다. 모든 연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존재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모든 존재가 달려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사랑에 열중할 수밖에 없다. 사랑과 성욕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 욕망한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존속시켜 나가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혹한 형벌이자 축복이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그런 커다란 힘을 지니고 있기에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 사랑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지혜와 열정을 꺾어버리기도 한다. 우리는 사랑을 얻는 대신 종종 자신의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사랑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의 내부로 들어온다. 우리의 삶은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연인들의 사랑은 계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18년만 일찍 태어났다고 해도 나는 그 여인을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연인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 때문에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두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그들은 용감하게 사회의 벽에 맞서지 못한다. 그들은 그저 모든 굴욕을 달게 받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죽음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절망에 빠진 나머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랑의 불길은 다른 모든 종류의 정열을 능가한다. 어느 누구도 사랑에 쏟아붓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을 다른 일에 쏟지 못한다. 사랑은 사업상의 성공이나 우정 혹은 취미와 같은 다른 모든 일보다 큰 위력을 발휘한다. 지금도
불멸의 명성을 얻고 있는 많은 작가들이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을 쓰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랑은 미궁 속에 날개를 펴고 있다. 그 미궁은 안으로 들어가면 두 번 다시 나오지 못한다. 사랑은 이성이 아닌 감성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성이 결정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이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시적이며 아름다운 사파는 바로 사랑이다.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항상 들떠 있게 된다. 사랑이 삶에 대한 대단한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기 때문이다. 사랑의 비밀 속에는 일종의 장막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은 연인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무한한 행복이 찾아올 것으로 믿는다. 모든 시대의 천재 시인과 작가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묘사했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떠한 예술적 미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랑의 가치는 세상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그 소중한 만큼 사랑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도 한다. 사랑은 유령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 존재의 느낌만을 우리에게 전해줄 뿐이다. 확실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사람들은 더욱더 사랑에 목말라 하며 예술가들은 그 모습을 그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만일 사랑이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 실체가 없는 것이기에 사랑은 희귀한 보석처럼 세상 어느 곳에서나 빛나고 있다. 사랑이 누구에게나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이 세상 어디에나 숨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지는 않는다. 사랑은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통해 얻어내야 한다. 사랑을 찾기 위해 서로의 따스한 어깨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엄숙한 주제를 너무나 간단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사랑이 운명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사랑을 한다. 사랑을 위해 내가 먼저 무엇인가를 헌신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사랑이 저절로 다가올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을 만들 뿐이다. 사랑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능동적이다. 사랑은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서로 끌어당긴다. 사랑의 정열은 어느 누구에게나 잠재적인 형태로 숨어 있고 그 정열이 외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된다. 사랑은 우리의 생존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사랑은 성욕이라는 통로를 통해 미래의 후손들과 연결된다. 미래의 후손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찬미라는 구름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연인에 대한 찬사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고 해도 그 찬사의 최종 목적은 자신의 후손을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우리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은 후손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 생명의 존속에 대한 본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태어난 자식은 부모로부터 성격과 재능을 물려받게 된다. 우리의 생명은 자식을 통해 지속된다. 그러나 그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랑의 진정한 목적을 인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뜨거운 정열과 무책임한 성적 욕구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공허와 후회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사랑과 애정의 진정한 주인은 나중에 태어날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일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숭고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사랑은 두 사람이 미래의 부모가 되기 위한 본능 속에 깃들어 있다. 사랑은 인간의 이상향인 동시에 현실이다. 그 사랑의 본질은 새로운 생명이며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남성이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성과의 생식을 통해 그 결함을 보충할 수 있다. 여성의 도움으로 남성은 자신의 결함을 교정할 수 있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의 고유한 특질을 사랑한다. 남성적인 골격 구조, 넓은 어깨, 곧은 다리, 근육의 힘, 수염, 용기 등은 남성의 특질이다. 이성 간의 사랑은 상호 호환적인 성격을 지닌다. 아름다운 얼굴은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 중에서도 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정한 코는 얼굴의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지만 못생긴 코는 얼굴 전체의 균형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코의 높낮음은 수많은 여인들의 운명을 결정했다. 코는 얼굴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눈과 높은 이마는 지적인 특성을 표현한다. 얼굴의 아름다움은 사랑에서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때때로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결함을 상대방으로부터 찾아내요.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키가 작은 남자는 키가 큰 여자를 좋아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좋아한다. 남자는 자기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여자를 발견하면 굉장한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누리게 될 행복을 아름다운 꿈으로 그리게 된다. 아름다운 이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다 완전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다른 본능처럼 사랑은 환상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멋있고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도 환상의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맺어질 수 있다면 영원히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한없이 아름답다.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들이 기쁨과 넉넉함으로 다가온다. 사랑의 환상은 짜릿하면서도 도발적인 모험처럼 적극적이다. 열렬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냉정하게 대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어 한다. 이런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무거운 사슬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사람은 단 한순간의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행복을 한꺼번에 버리는 일도 망설이지 않는다. 사랑은 이렇게 사납고 반항적이고 잔인하고 변덕스러운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사랑이라는 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지친 많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극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루어진 사랑도 불행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은 현실적인 조건이나 미래의 계획을 외면한 환상에 가깝기 때문이다.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위대하다. 사랑의 가치는 바로 이 희생에서 탄생한다. 그러나 때때로 사랑은 연인에 대한 증오심과 결합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증오심은 버리기가 몹시 힘들다. 사랑이 깊은 만큼 증오심도 깊어지기 때문이다. 연애, 결혼을 한 사람은 차가운 현실을 깨달아야만 하는 슬픔을
대가로 치른다. 결혼을 하면 연애 시절의 환상은 깨어지고 현실의 벽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환상은이 서서히 사라진다. 그러나 중매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슬픔은 경험하지 않는다. 그 결혼은 환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파탄에 빠지는 경우가 드문 것이다. 지금 현재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사랑은 명예를 대신하여 인생의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 명예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유혹과 죽음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었던 사람도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만다. 사랑에 관해서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다. 정직하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무모하게 강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멸시해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여자는 판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구체적인 사물에 의해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자연은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을, 코끼리에게는 몸집을, 황소에게는 뿔을 주었듯이 자연은 남자에게 체력과 지성이라는 힘을 부여했으며 여자에게는 현실에 대한 적응력과 미적 감각을 주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랑은 죽음과 삶을 초월하며 기적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랑은 마치 태풍과 같아서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만다. 아내의 고통은 좀처럼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남자보다 현실에 더욱 충실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일을 잘 처리하는 모습을 본다. 사랑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슬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소녀는 젊은이에게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노인의 관심은 끌지 못하는 법이다. 오래 사귀던 친구의 발걸음이 뜸해지면 우정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며 우정은 점차 추상적인 관념이 되어간다. 사람은 따뜻함을 원한다. 그래서 햇빛이나 난로 곁에 가까이 가려고 한다. 이런 현상은 본능적인 충동과 같아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만나려는 본능이 있다. 모든 이별은 죽음을 맛보게 하고 모든 만남은 부활을 맛보게 한다. 사랑이란 상실이며 단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남에게 주어버렸을 때 사랑은 더욱 풍부해진다. 여성은 부와 지위, 권력과 성공한 남자에 이끌리지만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에 이끌린다. 결혼이란 남자의 권리를 반으로 나누고 의무를 두 배로 한다.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는 친구가 적고 머리가 뛰어난 남자 역시 친구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렇듯 남자는 좀 바보여야 하고 여자는 외모가 좀 떨어져야 친밀감을 얻는다. 우리는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특질을 보충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보다 높은 차원으로 드높일 수 있다. 사랑의 감정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앞서 반드시 자신에게 필요한 특질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 열렬한 사랑의 토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절교한 친구하고는 절대로 다시 결합하지 말아라. 로마의 격언 중에 천성은 아무리 몰아내고 곧바로 되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고유한 성격과 개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로든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 친구는 훗날 똑같은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세상을 보는 지혜에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시끄러운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랑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 의리와 우정도 배반하도록 만든다. 맹세의 서약도 사랑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변하며 견고한 사슬도 끊어져 버린다. 사랑은 때때로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생명과 건강, 재산, 지위, 행복 등을 한순간에 빼앗기도 한다. 사랑은 정직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충신을 반역자로 바꾸기도 한다. 사랑은 우리를 지배하는 영원한 폭군이다.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사랑은 불가능하다고 믿던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의 힘을 갖고 있다. 그 기적의 힘이 현실에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사랑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사랑이 우리에게도 보여줄 위대한 감동과 힘에 의한 것이다. 베푸는 사랑은 그 마음이 진정한 것일 때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많은 것을 선물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연의 이름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법률과 관습의 테두리 밖에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 소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이다. 사랑은 마치 물과 같아서 언제나 목적을 달성한다. 물은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종착지인 바다에 도달하듯이 사랑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을 이루고 만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며 유일한 것이다. 사랑은 혹독한 겨울에도 장미꽃을 피우는 힘이 있다. 떨어져 있을 때의 외로움과 추위, 붙어 있을 때의 가시에 찔리는 아픔 사이를 오가다가 우리는 결국 둘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